충남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진에서는 시장과 학교가 물에 잠기는 등 시내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서산에도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9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중호우 이후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서산시가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서산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충남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당진에서는 시장과 학교가 잠기는 등 시내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의 피해 상황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전통시장을 비추는 CCTV.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한 여성이 당황한 듯 다급히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승합차는 힘겹게 물살을 가르며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한전 차량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시장이 물바다가 되기 시작한 건 18일 오전 9시 40분쯤 바로 옆 당진천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오전 중에 어느 정도 빠졌지만 시장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상인들은 물이 순식간에 밀려와 손 쓸 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콸콸콸콸. 물이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물이 여기까지 차는 거야. 무릎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다 팔아야 할 생선과 채소는 대부분 떠내려가거나 잠겨버렸습니다. 소라랑 바지락, 또 낙지도 막 다 떠내려가고. 과일을 보관해둔 지하 저온 창고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전기시설 탓에 주인은 접근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차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소방서로 전화했었고 시청으로 한전으로도 전화했었어요. 소방서는 물탱크를 동원해 배수 작업을 하는 상인들을 도왔습니다. 당진시 직원들도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더 비가 올 거로 예상해서 펌프를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펌프를 하고 있고 또 모래주머니로 위험한 데는 직원들이 나와서 비슷한 시각 수업을 해야 할 초등학교 교실에선 교직원들이 연신 빗물을 퍼냅니다. 불어난 물이 운동장을 지나 건물 안까지 들어온 겁니다. 1층에 있던 학생 80여 명이 황급히 2층과 3층으로 대피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아이들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른들 이렇게 당황했는데 아이들도 당황한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긴급 문자를 보내서 학부모 동행 하에 아이들 귀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내 외곽 하천 곳곳에서도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자동차 고립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를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당진 인근 지역인 서산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밭이 침수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자동차 유리를 연신 닦아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산 아래 위치한 집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토사가 밀려 들어오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90대 노인은 흙더미에 매몰됐다 구조됐습니다. 평소 뇌졸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는 이웃집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서산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45mm, 한때 시간당 80mm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대산읍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에서 물이 역류하고 토사가 유출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물탱크가 내려와서 마비돼가지고도 지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이고 막 참 전부 다 이게 마비가 됐는데 너무 놀라서 막 애들한테 또 전화하고 또 그랬지. 서산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시 복구에 나섰습니다. 소방차 등 장비를 동원해 도로 위를 정비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방 유실 등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관련 부서에 지시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지대 같은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는 차량 대피와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 11시까지 충남 지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101mm입니다. 특히 밤과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은 불안함에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 기상청은 19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고 특히 충남 북부 지역은 많게는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농작물 작황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인데요. 호우 뒤에는 병해충 발생도 커지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잎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장은 물론 곰팡이와 병해충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물을 빼고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침강수된 논은 서둘러 입금만이라도 물 위를 나올 수 있도록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하고 서둘러 새물을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끝으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하여 사과, 단감 등 과수와 바짝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역병과 탄저병은 물론 폭염에 열매 표면이 햇볕에 대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수와 바짝물도 호우 피해 뒤엔 가장 먼저 물을 빼야 합니다. 바짝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줍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면서 생육을 위해 잎에 약을 뿌려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차광막 준비도 필수입니다. 침수, 관수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병 전염을 차단하고 흙, 앙금, 오물을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 비료를 연면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막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일사피해 예방에 도움이. 폭염이 지속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햇볕 대인 피해는 커지는 만큼 토양 수분 관리와 물이나 탄산칼슘액을 자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대조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합니다. 대조기는 조차가 크고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고립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해경은 계속되는 비 소식에 해안가 지반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지정된 지역에 주차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 지역은 민어도와 천리포, 닭섬 등 상습 고립 지역이 많아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성군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홍성군 김기정 법무규제개혁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입법평가제도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례입법평가제도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 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데요. 제정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났거나 이전 평가 이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입법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이번에 시행하는 입법평가 제도는 총 526개의 군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 조례를 제외한 1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자고우면하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라도 더 실천하고자 하는 홍성군의 군정 철학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 계획 또는 추진 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입니다. 홍성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위원회는 개선안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럼 입법 평가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자치법규는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입법평가를 통해서 시책 조례는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조례 개정과 폐지,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제도적 완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김기정 법무규제개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시가 18일 시청에서 네덜란드 기업 SHS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충남도와 SHS사가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SHS는 5년 동안 1,020억 원을 투입해 서산에 11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 농업 시스템과 관련 지식 등의 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계획 수립 1년 만에 정부 산단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업 일원 166만 6천 제곱미터에 3,458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99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산단에는 스마트팜 시설과 바이오 기업이 들어서고 청년 농업인 등을 위한 주거단지가 건립됩니다. 충남도는 내년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면 2026년부터 기업 조기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이른바 상조 내구조 대출로 피해를 일으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 2년에 집행유예 2,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충북 청주와 서울 등에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420여 회에 걸쳐 약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당은 대출 희망자에게 가전제품 할부 매매 계약을 결합한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지급된 가전제품을 회수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내구재 대출은 대출 희망자가 임대계약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